어제 뉴욕 가는 비행기 탄다고 또 뉴욕 가서 영상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설레냐면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아비투스라고. 이 책에 제가 최근에 문제시했던 그런 것들을 되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뉴욕 공항까지 7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거를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브이로그를 해볼게요. 뷰가 다 막혔네. 비행기에서 아비투스를 거의 다 읽었거든요. 7개의 자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신체 자본, 경제 자본, 지식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이 있어요. 이번 뉴욕 여행에서는 신체 자본, 문화 자본, 그리고 지적 자본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여행해 보도록 할게요. New York, I love you, but you're bringing me down. New York, I love you, but you're bringing me down. 여긴 구겐하임. 여기까지 Like a rat 뛰어왔어요. in a cage. 그건 뻥이고 사실 제가 뭐 늦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가끔씩 길 가다가 뛰면은 엄청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문화행동, 문화 자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살짝 들어가가지고 Let's go. New York, you're safer, and you're wasting my time. 왔어요. 이 책에서 문화 자본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화 자본들 중에서 문화 자본이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래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게 된대요.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성격, 취미, 즐기는 문화생활 같은 거. 엘리트 집안이 아닌 이상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자본, 그런 고급 취향을 자연스럽게 타고나기는 되게 힘들다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싼 작품들을 사고 오페라를 보러 갈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들이 즐기는 식대로 잘 못한대. 이제 그 작품에 어떤 시대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뭘 느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런 문화 자본들은 몇 년에 걸친 그런 경험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대. 진짜 엘리트들은 일반인들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상징적인 거나 명품들에 돈을 안 쓴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돈 안 쓴대. 중산층일수록 막 샤넬이나 프라다 그런 거에 돈을 좀 더 많이 쓰고,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자전거나 유기농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되게 쇼핑을 즐겼었는데 이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쇼핑을 거의 안 했어요. 이제 그 돈을 점점 줄여서 뮤지컬 보러 가는데 돈을 좀 빼놓고 테니스 레슨 받는데 또는 짐 그런 애뉴얼 피 내는데 돈을 쓰려고 계속 모으고 있어요. 다양한 저의 자본을 쌓고 싶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런 엘리트들의 취향을 조출하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문화 자본을 쌓는 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멋있는 옷을 올리고 되게 멋진 차를 타면서 외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물론 저도 계속 그런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저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의식적으로 저도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한 것들은 다 경제 자본, 그런 신체 자본에 대한 거잖아요. 경제 자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쌓이잖아요. 실력도 더 쌓이고 인맥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고 40대, 50대가 가장 경제력의 피크라고 하잖아요. 20대나 30대가 50대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거는 시간과 체력이잖아요. 그럼 이때 경제 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 그 문화 자본을 쌓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자꾸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자본을 쌓는데 공부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20대, 30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비싼 옷, 그런 거 입는 것도 이제 다른 자본들이 같이 쌓여야 저는 그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우 다리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집 주변에 그런 전시회, 박물관이 많은 거예요. 박물관 티켓이 오케이. 박물관 티켓이 이제 놀이공원 티켓보다 더 싸잖아요. 무작정 그 티켓을 사서 그냥 가는 거예요. New York, you're perfect. Oh, please don't change a thing. 근데 가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진만 찍고 나오잖아요. 조금만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배워요. 뭐 예를 들어 도슨트와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집 가서 그날 배운 거 검색해서 이제 혼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거죠. 또는 아예 전시회 가기 전에 미리 서칭을 해서 공부를 좀 해석하며 그 작품들을 볼 때 제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또 달라요. 집 주변에 그렇게 전시회가 없으면 구글 트렌드나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서칭해서 들어가면 뭐 최신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고 책에서 나와요. 이제 신체 자본. 이제 아비투스에서 신체 자본은 또 이게 사회적 지위랑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게 이렇게 몸 압박하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좀 아픈 몸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딱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체 조건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해요. 좋은 옷도 사 입고 자기 관리도 되게 세심하게 해서 몸에서 남들은 가지지 않는 그런 활기찬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대. 저도 이제 그런 아우라를 키우고 싶어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이제 뉴욕을 와 보니까 되게 꼭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깅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같이 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오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안 하던 짓을 꼭 한다니까요. 처음 달리러 나오면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얼마 안 돼서 금방 숨이 차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이제 딱 땀이 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인 거죠. 내가 4마일을 목표로 나왔는데 아직 2마일밖에 안 뛰었다고?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 보면 숨이 안 차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좀 괜찮아졌다는 거지. 근데 이제 숨은 또 괜찮아졌는데 이제 또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바닥도 아프고, 허벅지 아프지, 허리 아프지, 고개는 자꾸 밑으로 숙여지지. 이게 정신력으로 몸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이 책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원래 4마일밖에 못 뛰었는데 계속 노력해서 5마일, 6마일 이렇게 늘려가는 것처럼 이제 좀 멈추고 싶은데 이제 계속해서 몸은 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끈기 있게 어떤 일을 지속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계속 뛰다가 이제 어느 시점을 넘기니까 이제 몸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리 자동으로 움직여지고, 숨도 제가 의식 안 해도 지절로 이상하게 막 쉬어지고, 이제 고통에 몸이 적응을 한 거죠. 고통을 느끼는 자의식마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이렇게 조깅을 즐기는지 그런 조금의 맛을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그런 평생 운동을 찾는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축구를 되게 즐겨 했는데 축구가 되게 다치기 쉽단 말이에요. 발목도 삐고 여기저기 다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하기 쉽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도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찍먹 수준으로 해봤는데 요즘에 LA에서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골프는 되게 좀 정적이고 너무 좀 귀족적인 스포츠? 좀 저랑 이미지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았고 재미도 없었어요. 테니스는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
뭔가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실력을 쌓아서 이제 제가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 해에. 마지막은 이제 지식자분. 제가 먼 미래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전 어떤 모습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냐면 귀엽고 농익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귀엽다 이거는 뭐 지식자본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미국을 돌아다니면 할아버지들이 되게 꼭 반바지에 양말을 올려 신고 옷도 되게 예쁘게 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 모습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농익은 거라는 거는 와인처럼 어떻게 사람이 농익으려면 저는 되게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읽고 이제 그게 제 인생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책을 읽고 내가 한번 다시 글로 써보고 그 내용을 다시 정제해서 입 밖으로도 뱉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책 내용이 좀 더 적용도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식 자본이 좀 자연스럽게 쌓이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지식 자본을 쌓는데 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점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력. 불만을 겪는 부분을 문제로 설정을 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불만은 제 스스로 가졌던 불만인데요. 나는 왜 이렇게 외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도 외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외적인 거를 자꾸 신경 쓰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와 관련된 책을 찾은 게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아비투스인데요. 네, 이제 그 책을 읽고 그걸 해결했죠. 이제 나는 외적인 자본, 뭐 신체 자본이나 경제 자본에 내 돈과 시간, 그런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거, 뭐 문화 자본, 뭐 인적 자본, 심리 자본, 그런 거를 쌓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로는 지식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이게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뭘 해야 될지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그게 생겨나고 만들어진다고. 책을 읽고 뭐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뭐 내가 뚜렷하게 유튜브에서 뭘 할 수 있을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창의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스스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지식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내가 요약도 해보고 말로 뱉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능력이 조금씩 향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는 그냥 전공 공부, 뭐 학교에서 공부한 거 읽고 문제 풀고 그게 다였다면, 이거는 계속 제 스스로 읽고 뱉고 글 쓰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독자가 많이 모이든 뭐 내 친구들이 내 영상을 많이 봐주든 말든,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런 성과에 상관없이 저가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You were filthy but fun, but they shut